자, 반갑습니다.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의 배종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국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잠잠한 것 같죠? 최근 1년간 전국 아파트 매매 전세 가격 지수 및 변동률 추이를 살펴봐도요. 3월 9일 대선 이후 아파트 매매나 전세의 상승률이 그다지 눈에 띄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는 거죠. 이런 와중에도요. 용산과 강남은 상승하고 노원과 강북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한시적 배제에 따른 매물 증가로 다소 하락 중인 것 같아요. 이런 상태에서 어제 경제관계장관 회의를 통해서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긴급 민생 안정 10대 프로젝트를 발표하였죠. 이 중에서 핵심은 국제 유가나 식량 가격 지수가 폭등하였죠. 따라서 전 세계적인 물가 상승률이 위험 수준에 도달하였다는 거예요. 따라서 미국이나 우리나라에서 금리 인상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정부는요, 긴급 민생 안정 10대 프로젝트로 생활 밥상 물가 안정과 생계비 부담 경감을 시키겠다는 것인데, 여기에 부동산 관련해서 중산층 서민들을 위한 주거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겁니다. 따라서 공시가격 상승 등에 따른 재산세 종부세 부담을 완화시켜주고, 일시적 2주택자 등 취득세, 양도세 중과 배제를 시켜주고, 생애 최초 주택 구입, LTV 완화, DSR 장래소득 반영을 확대하겠다는 거죠.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첫 번째, 보유세 완화인데요. 20년 수준으로 완화하겠다. 1세대 1주택 실소유자의 보유세 부담이 가격 급등 이전 수준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보유세 체제를 개편하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하겠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 보면 거래소 완화가 있죠.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중과 배제 인정 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겠다는 거죠. 또한 양도소득세, 그렇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 등은 올 중으로 지금 마무리되고 있다는 거고, 지금 실제적으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지금 한시적 배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풀어준다는 거고, 세 번째로 보면 이제 금융규제 완화인데요. LTV 부분에서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 가구 LTV의 상한선을 완화해 주겠다는 거죠. 즉 현재 60에서 70%를 80%로 해주겠다는 거고, DSR이죠. 장래소득 증가가 예상되는 청년층 대출이 과도하게 제약되지 않도록 DSR 산정 시 장래소득 반영폭을 확대해 주겠다는 거고, 초장기 모기지론으로 청년 신혼부부 대상 초장기 최대 50년까지 모기지론을 출시하겠다는 겁니다. 50년 동안 빚 갚아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난 방송에 통해서 설명해드렸죠. 청년 신혼부부 50년 모기지. 야, 근데 이건 올해 하반기 좀 늦게 나올 줄 알았는데 바로 8월 달에 출시가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초창기 모기지 대출을 받게 되면 5억 원 대출을 받으면 금리가 4.4% 가정하에 월 상환액, 즉 이자와 원금은 222만 원을 상환해야 되는데 40년 만기로 하게 되면 이를 50년 초장기 모기지론으로 할 경우에는 한 달에 222만 원 납부하는 게 아니라 한 달에 206만 원으로 이제 감소가 된다는 거죠. 구체적인 부동산 과제 그 추진 일정을 보면 첫 번째 보유세, 종부세, 재산세 완화는 법 개정 추진 중에 있다. 아마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 다주택자, 일시적 2주택자 세금 완화. 요거는 지금 실제적으로 지금 거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세 번째로 본다면 금융규제 완화가 있죠. 그래서 금융규제 완화는 올해 3분기 때부터 그리고 50년 초장기 주택담보대출은 바로 8월 달부터 시행된다는 거죠. 자, 이처럼 정부는 민생 안전을 위해서 부동산 규제까지 풀어준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요. 제가 보는 점에서는 요번에 발표된 내용 중에서 보유세 완화, 일시적 2주택, 다주택자 세금 완화, 금융규제 완화 중에서 가장 눈에 띄고 가장 크게 영향을 끼칠 부분은 바로 세 번째죠. 금융규제 완화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유세 완화, 재산세, 종부세, 아파트 가격에 크게 영향 끼칠 것 같지는 않고요. 일시적 2주택, 다주택자 세금 완화는 거의 대통령 선거하기 이전부터 새 정부가 들었으면 다주택자, 일시적 2주택자 세금 완화된다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고,
실질적으로 뭐 5월 10일부터 소급 적용이 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의미에서 세 번째, 금융규제 완화가 가장 좀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중에서 또 핵심은 생애 최초 주택구입 LTV 80%, DSR 장래소득 반영폭을 확대하고 청년 신혼부부 50년 모기지론 대출 상품을 만들겠다는 건데요. 이러한 부분은 이처럼 이렇게 풀어줄 경우에 어떻게 될까요? 장래 아파트 매수 예정자들을 어떻게 보면 올 하반기나 내년에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넓혀주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또 역으로 또 표현을 좀 해드리면 지금 뭐 매수인이 없는 상태에서 뭐 현재는 뭐 산다는 사람이 많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 하반기 뭐 청년 신혼부부 50년 모기지료 뭐 8월 달에 나오게 되고 생애 최초 주택 구입 LTV 80%, DSR 장래소득 방향법까지 확대한다면 올 하반기부터는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매수세로 등장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분들이 그동안 집을 못 산 이유, 뭐 간단하죠. 돈이 없어서 집을 못 산 거죠. 그리고 약간의 돈은 있지만은 나머지 돈이 좀 부족할 경우, 그러면 이제 나머지 돈이 부족할 경우 은행 대출을 이용해서 집을 마련할 수가 있는데 대출 규제까지 심하게 하였으므로 집을 그동안은 못 샀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처럼 대출 규제를 풀어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출 규제를 푼다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집을 사지 못한 사람들, 어느 정도의 돈이 있고 나머지 부분이 없어서 못 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내 집 마련을 할 가능성이 증가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여기에 차후에 취득세, 양도소득세 자체가 인하가 되고요. 부동산 규제지역, 그렇죠. 지금 뭐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 지구, 또한 투기 지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동산 규제 지역이 해제가 된다면, 그렇죠. 이제 뭐 부동산 규제 지역 해제 좀 해달라고 각 지자체에서 막 건의하고 뭐 있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조정 대상 지역에서 풀어진다면, 또한 취득세, 양도소득세가 근본적으로 인하가 된다면 다시 한번 부동산 가격이 꿈틀거릴 가능성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다만 그렇다고 해서요,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시는 분들, 또 청년 신혼부부들이 뭐 서울에 있는 강남에 있는 아파트 뭐 수십억짜리를 사겠습니까? 또한 정부의 보도 자료처럼 10억 원 가까운 아파트를 사서 5억짜리 대출을 받아요? 과연 이런 청년 신혼부부들이 얼마나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뭐 은행 이자 원금 상환 매달 200만 원씩, 이게 어찌 납부를 하겠냐는 거예요. 돈이 없기 때문에 그동안 못 샀고 대출 규제 때문에 그동안 못 샀는데 갑자기 한 달에 200만 원씩, 이거 어떻게 납부를 해요? 그렇죠? 따라서 이분들이 5억 대출을 받을 확률보다는 그냥 서울의 빌라나 지방광역시 3, 4억짜리 아파트, 이런 아파트에 관심 가질 확률이 높아 보인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따라서 만약에 대출을 받는다면 1억에서 한 2억대 정도, 이 정도만 대출을 받는다면 한 달 원리금이 100만 원 미만으로 생각대로 하고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요. 아니 뭐 생애 최초 청년 신혼부부들이 무슨 돈이 있어가지고 10억대 가까운 돈을 아파트를 살 수 있냐는 거죠. 따라서 서울의 빌라, 지방광역시에 있는 3억대 무주택자들이, 청년 세대들이, 신혼부부들이 이제는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되겠죠.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도원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